자, 지금까지 뭐 어렵다면 어렵고 범위가 넓다면 넓은데 하여튼 줄기차게 달려와서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 통상 규범을 일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뭐 중요한 것들을 빼놓지 않고 딱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체계가 잡힌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부분도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 구조가 뭐 그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비스는 뭐 서비스가 뭐다 뭐 그렇게 정의 내린 그 뭐 기능 굉장히 힘들어요. 서비스가 뭘까요? 누가 정의할 수 있어요? 서비스란 뭐다? 뭐 어떤 외국의 어떤 뭐 유명한 분은 뭐 이렇게 분필을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업을 한 뭐 어떤 오브젝트를 파는 거는 트레이딩 굿이고 브레이크업을 하지 않은 걸 파는 거는 서비스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유형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를 파느냐 안 파느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인간의 행위 자체가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인간의 행위 결과 탄생한 어떤 유체물인 경우는 상품이고 인간의 행위 자체는 뭐 서비스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워낙 서비스 분야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정의 내리기는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뭐 서비스 부분이 중요하다 뭐 그게 뭐 앞으로의 뭐 중요한 그 트레이드의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 뭐 미래의 협상을 좌우하는 이슈다 뭐 그런 얘기들 막 해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서비스가 뭔지를 정의 내리기 힘든데 서비스를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서 저렇게 CPC라고 하는 뭐 제목은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이지만 저 코드 체계에 보면은 이 코드의 한 중간 이후부터는 이게 서비스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 CPC 코드 체계가 서비스를 분류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엔 산하의 이제 그 전문 기구들이 저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분류 체계입니다. 1989년도에 분류된 그 첫 번째 그 버전의 그 분류표를 우리가 CPC Provisional 코드라고 그러고 그 Provisional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전이 뭐 1.0, 1.1, 뭐 1.2, 뭐 2.0, 2.1 이래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막 나오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새로 그거를 막 이렇게 더합니다. 추가해서 그 업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뭐 계속 익스펜딩 하고 있는 에어리어인데 기본적으로 프로비저널 코드의 그 분류 체계를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컨스트럭션서부터 해가지고 디스트리뷰티브 서비스, 뭐 파이낸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소셜 뭐 이렇게 돼서 분류가 딱 돼 있는데 커뮤니티, 소셜, 퍼스널 서비스만 보더라도 그 밑에 이렇게 하위 체계가 돼 있어서 에듀케이션, 헬스 앤 소셜 뭐 레크레이셔널 뭐 이래가지고 쭉쭉 나오죠. 그럼 헬스 앤 소셜 서비스 하나만 딱 눌러봐도 그게 또 세부 분류가 돼가지고 저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면 하스피탈 서비스도 있고 뭐 메디컬 덴탈 뭐 메디컬 덴탈 안에도 뭐 제너럴 메디컬, 스페셜라이즈드 메디컬 이렇게 돼서 other human health services. 그래서 막 그 밑에 또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계속 누르고 들어가면은 마지막 더 이상 눌러지지 않는 그 단위까지 가서 그 정의가 딱 나옵니다. 이 코드는 뭐 어떤 서비스다. 그러면 이제 그 정의를 읽어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거기에 해당되면 그
그 서비스의 코드가 그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걸 찾아봐야 돼요. 쭉 리스트 됐는데 없어. 그럼 맨 밑에 residual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residual 카테고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코드 넘버를 찾아 들어가면 뭐 93123이라든지 뭐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서비스의 이제 코드를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코드의 서비스가 각종 협정에서 어떤 식으로 개방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규제되고 있는지를 원하는 협정을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Construction, Trade, Transport, Business Service, Community Social, Personal Service 이렇게 대분류가 돼 있고 쭉 중분류, 소분류 쫙쫙쫙 돼 있다. 여러분 중에서 뭐 혹시 리걸 서비스라든지 뭐 외국 가서 로스쿨 가서 뭐 좀 변호사가 된다든지 뭐 어카운턴트가 된다든지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는 MBA를 따서 뭐 비즈니스 서비스 한다든지 그러면 주로 이 챕터 8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서비스 안에 그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런 게 챕터 8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비스를 정의 내리는 시도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어렵고, 다만 이제 분류가 나름대로 확립돼 가고 있고, 또 하나 확립되고 있는 게 서비스의 그 공급 유형을, mode of supply를 4가지로 구분하는 게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뭔지 모르는데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모드가 1, 2, 3, 4 4가지 모드가 있다는 것이 확립되고 있고, 그 우리가 크로스 보더 서비스 그걸 모드 1이라고 그러고, 컨섬션 어브로드 타입의 공급을 모드 2라고 그러고, 커머셜 프레젠스를 통한 서플라이를 모드 3라고 그러고, supply through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공급을 모드 4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모드 1은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이동하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자나 공급자가 이동하지 않고, 사람이 이동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학 간 친구의 소식이 궁금하면은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하면 한국의 KT가 여러분의 그 음성 신호를 전달을 하면서 해저 케이블로 가서, 아니면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가서 미국에 있는 AT&T가 그거를 로컬 라인을 통해서 전달하겠죠. 그럼 여러분의 그 MIT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친구가 그걸 픽업해요. 전화를. Hi, how are you?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KT에 내면 그걸 AT&T하고 KT가 쉐어하겠죠. 계약에 의해서. 그런 식의 서비스를 여러분이 제공받는데, 이동하는 건 뭐예요? 서비스 자체가 이동하는 거지 여러분이 뭐 글로 가거나 여러분 친구가 일로 오거나 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입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으로 뭐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해외에 있는 닥터한테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인터넷으로 모두 아니죠. 뭐 영화를 새틀라이트로 슈팅해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본다든지, 해외에 그 공급자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뭐 그걸 보내주죠. 해외 뭐 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뭐 스트리밍을 통해서 뭐 애플의 무슨 저 음원을 듣는다든지, 굉장히 많죠. 모드 넘버 원이. 많은 그 일렉트로닉 커머스, 전자상거래가 저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모드 1을 얼만큼 개방하고 어떻게 규제하고 하는 게 서비스의 개방과 뭐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게 모드 1에 대한 어떤
규제 또는 개방의 이슈예요. 선진국은 모두안을 많이 개방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자신 있으니까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모두안을 개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기들 AT&T도 들어가고 자기 무슨 스트리밍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걸 많이 개방해라. 그런 이슈를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차이나나 뭐 특정 국가를 좀 지목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좀 문화적인 좀 독특한 특성이나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는 모두안을 이제 무분별하게 개방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좀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측면도 있고, 근데 규제하기가 힘들어요. 모두안은 그게 서비스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이 이동하면 뭐 세관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총 들고 못 들어와 할 수도 있고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 자체가 이동하면 무형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규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규제는 어려운데 개방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선진국이 많이 느끼는 모드 2는 컨섬션 오버로드 타입입니다. 컨섬션 오버로드 타입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컨섬션 하는 그 대상이 해외로 가서 현지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컨섬션 어브로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이 방학 때마다 해외 가서 여행을 하면 그 해외 뭐 그 여행지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여러분이 제공받는 거고, 호텔도 묵을 테고 뭐 비행기도 타고 갈 테고, 트래블 에이전시의 그 어레인지먼트도 받을 테니까 컨섬션 어브로드 형태가 이제 많죠. 여러분 유학 가면 아이비 리그에서 제공하는 그 학교가 제공하는 에듀케이셔널 서비스를 여러분이 컨섬션 어브로드 하는 거죠. 디즈니랜드 보러 뭐 올란도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 다 컨섬션 어브로드입니다. 돈을 내고 그쪽에 가서 거기서 서비스를 사는 거죠. 커머셜 프레젠스는 공급을 커머셜 프레젠스 형태로 하는 거니까 이게 서플라이 오브 서비스 모드니까 해외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 수요자가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커머셜 프레젠스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니까, 하도 전화가 한국에서 많이 미국으로 걸려오니까 이제 그거를 뭐 KT하고 AT&T가 쉐어하면 반밖에 돈을 못 버니까 AT&T가 그럼 우리가 직접 한국에다가 AT&T 코리아를 설치하지, 커머셜 프레젠스를. 그래서 거기서 한국 수요자를 직접 접촉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면 미국에서 하이 하는 거를 그 AT&T가 받아다가 직접 AT&T 코리아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직접 한국 수요자들한테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니까 돈을 100%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0%가 아니고. 커머셜 프레젠스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예도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를 여러분이 뭐 AIG 생명 이런 거 한국에서 가입할 수도 있죠. 그게 외국 커머셜 프레젠스죠. 트래블 에이전시도 외국 트래블 에이전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뱅크도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드 넘버 3는 역시 그 선진국들이 많이 그 개발도상국을 개방하기를 원하는 모드입니다. 아무래도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이 좀 더 그 투자에 대한 리턴이 크다고 보면 선진국보다 해외에 커머셜 프레젠스를 세워서 투자를 하는 그 리턴이 크겠죠. 그러니까 많이 개방을 해서 그걸 규제 못하도록 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공급을 해서 리턴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선진국들이 관심 있는 모드입니다. 후진국들은
뭐 인베스트먼트를 해오면 모드 넘버 3는 인베스트먼트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커머셜 프레젠스라는 게 인베스트먼트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은행이나 이런 걸 세울 수가 없잖아. 근데 선진국들이 와서 세워주니까 뭐 나쁘지는 않고 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그러는데, 이제 뭐 그게 좀 민감하죠. 아니면 저희 로컬 뱅크나 이런 게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방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민감해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감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히 개방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의견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모드 넘버 4는 이제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공급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에요.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영어를 가르치죠. 근데 학원을 자기들이 세우고 가르치면 모드 넘버 3가 되는데, 학원을 세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Movement of Natural Person 형태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뭐 한국 학원에 취직해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개인 베이시스로 가르친다든지 할 수 있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어 도우미 서비스 이런 거 해놓고 자기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뭐 현대에 취직해서 뭐 일할 수도 있고, 뭐 일용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모드 넘버 4입니다. 후진국들은 모드 넘버 4를 개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들이 주로 그 인력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인도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후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이 좀 모드 넘버 4를 개방을 많이 해서 자기들 인력이 그 선진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IT 관련 인력도 굉장히 많죠. IT 업종에. 그러면 이제 페이먼트도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그러니까 모드 넘버 4를 개방을 많이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주로 그 모드 넘버 3, 선진국들이 미는 모드 넘버 3하고 후진국들이 미는 모드 넘버 4 간의 give and take 협상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모드 넘버 4는 이미그레이션 이슈이기 때문에 불법 입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이제 국내 일자리도 특히 못 사는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막연히 선진국들이 개방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를 좀 하고,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전문직 쿼타 제도가 있죠. 그래서 국적이 미국이 아니면 사실 여러분이 뭐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미국에 가서 나와도 거기서 이렇게 일자리를 잡을 때 제한이 있죠. 쿼타에 해당이 돼야 되고, 럭키해서 해당이 돼도 일정 기간 동안만 머물 수 있고, 그걸 갱신하려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제한을 하는, 또 선진국이 많이 제한하는 이제 모드죠. 어쨌든 간에 이 네 가지 타입의 모드, 다시 말하면 서비스가 날아가든지 소비자가 날아가든지 포린 에셋이 날아가든지 포리너가 날아가든지 공급자인 포리너가 날아가든지, 그 네 가지 모드를 통해서 국경 간 해외 인터내셔널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서비스 트랜잭션이라고 부르고, GET라는 협정이 커버하는데, 이런데 또 커버하는데,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메디컬 서비스의 한정에서 한번 보면,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거는 모드 넘버 뭐예요? 전화 상담을 해요. 또는 원격 진료. 원격 진료 뭔지 알죠?
닥터가 외국에 있고 페이션트는 국내에 있고 닥터가 외국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끄적끄적하면은 예, 국내에서 이게 딱딱딱 뭐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수술을 하고 뭐 아니면 처방을 하고 그 뭐예요? 모든 넘버 원이겠죠. 오른쪽에 뭐 여행객인 것처럼 하면서 여행 가방 막 들고 투어리스트처럼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서저리를 받고 들어와요. 그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외국인들 들어와서 서저리를 받고 나가고. 그 뭐겠어요? 모드 넘버 2겠죠. 이쪽에 있는 뭐 병원을 뭐 현지에다 세운다. 인도네시아에다 세워서 뭐 거기서 뭐 한국 의료 서비스 한다. 모드 넘버 3겠죠. 뭐 방학이 아니고 뭐 닥터들이 쉬는 때가 언제예요? 뭐 저 하여튼 뭐 시즌을 정해서 닥터들이 널스하고 같이 뭐 의료 봉사단을 해외로 나간다. 베트남을 간다든지 그래서 봉사 서비스를 한다. 무료로 하면은 트레이드가 아니니까 안 잡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싸게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모드 넘버 4겠죠. 같은 메디컬 서비스라도 1, 2, 3, 4 그 모드 4개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모드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성질상 예를 들면 뭐 인터넷으로 뭐 하는 무슨 그런 서비스만 가능한 경우는 뭐 모드 넘버 1이나 뭐 3나 뭐 그런 것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서비스가 4가지 모드가 다 가능해요. 리걸 서비스 예를 들어 봅시다. 리걸 서비스 그러면 그죠? 전화를 걸어서 외국 로여한테 컨설팅 받을 수 있죠. 그럼 모드 넘버 1이 되는 거고. 우리 많은 기업들이 현대나 뭐 저 삼성이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트랜잭션 할 때 뉴욕이나 뭐 파리나 뭐 브라셀이나 이런데 현지 로펌의 자문을 구하죠. 그 뭐예요? 모드 넘버 2죠. 컨섬션 오브로드죠. 그리고 외국계 로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김현장하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뭐 하나 세우고 뭐 한다. 이거 모드 넘버 3인 거고. 로여들이 들어와서 김현장에 취직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죠. 외국 로여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아니면 개인 베이시스로 할 수도 있고 삼성에 취직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드 넘버 4예요. 아키텍처 서비스, 예를 들면 건축 서비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 도면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죠. 모드 넘버 1이고 해외에 가서 그 건축 그 설계 뭐 이런 걸 뭐 받으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모드 넘버 컨섬션 어브로드 2고 건축사 사무실이 한국에 세워질 수도 있죠. 건축사가 와가지고 우리 ECC를 설계한 무슨 뭡니까 로베르토 뭐 페론가 뭐 그 사람이 와서 뭐 여기서 딱딱 해가지고 설계를 해준다. 모드 넘버 4고. 그래서 그 CPC 코드에 의해서 분류가 된 각 서비스들이 성질상 안 되는 모드는 제외하고 전부 모두 4개의 모드를 딱딱딱 분류해서 그 각각의 모드를 개방하고 개방할지 말지 개방하더라도 유보를 할지 말지 그거를 양어표 서비스 양어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게 이제 서비스 분야의 통상 협상의 모습인데 복잡하죠. 모드가 여러 개니까 복잡하죠. 상품은 그렇지 않은데 상품은 모드가 대개 게트에서 규율하는 건 딱 하나죠. 크로스 보더 서플라이죠. 상품이 국경을 이동해서 오는 거죠. 세관을 통해서. 근데 서비스는 모두가 4개예요. 그리고 서비스 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각종 그 다자 통상 규범, 규범의 모습은 저렇게 됩니다. 내셔널 트리트먼트 의무가 있고 우리가 내셔널 트리트먼트가 뭔지는 알죠.
그 국내 생산된 서비스하고 수입된 서비스 간에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이고,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서비스 제공자하고 수입 그러니까 외국 서비스 제공자 간에 차별하지 말아라.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내국민 대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국민 대우. 어떤 규제는 서비스 자체를 목표로 하는 거고, 어떤 규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내셔널 트리트먼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내셔널 트리트먼트 그리고 또 MFN도 있어요.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도 있어서 수입되는 서비스들 간에 like 서비스 관계이면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 또 수입되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사람들 간에 차별하지 말아라. 그게 MFN이고, 근데 이렇게 MFN과 내셔널 트리트먼트 하나 가지고 부족한 이유가, 예를 들면 국내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한 7개 정도의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면 그 정도 서비스 수요는 이제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포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이미 7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미 다 설립돼 있어요. 로컬 업체들이 다 설립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가 만약에 규제를 7개 서비스 업체 이상은 설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비차별 대우 의무 위반은 아니죠. 왜냐하면 국내 업체든 외국 업체든 상관없이 7개 서비스 업체까지는 설립하지 못한다 이상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차별이 가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경쟁 조건에. 그런데 이미 설립은 국내 로컬 업체들이 7개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외국 업체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지? 포화 상태니까. 그걸 비차별 대우 의무로 규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사실상의 차별 대우다, 뭐 그렇게도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캐테고리를 만들어서 마켓 액세스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걸 정해서, 마켓 액세스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걸 정해서 그런 식으로 그 리미테이션을 정하면서 뭐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게 비차별적으로 취해졌을지라도 그거는 마켓 액세스 의무의 위반으로 딱 간주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지, 좀 전에 얘기한 7개가 있으면서 7개로 딱 막는 그런 거를 마켓 액세스 의무 위반으로 딱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켓 액세스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내셔널 트리트먼트와 마켓 액세스 의무의 두 가지 조합으로 주로 서비스 분야의 그 니카디안 모델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리미테이션적인 어떤 그 수량적인 한계를 정해서 막는, 그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됐을지라도 그거 자체가 위반인 거죠. 근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치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어떤 수량적인 리미테이션을 설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셔널 트리트먼트 위반도 아니고 마켓 액세스 위반도 아닌데, 그걸 이제 국내 규제라고 하는데, domestic regulation이라고 하는데, 그 domestic regulation을 그냥 무한정 그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조금 트랜스페런트하지 않은 조치도 취해질 수 있고 좀 과도한 규제도 취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domestic regulation을 조금 이렇게 트랜스페런트하게 해라, 조금 필요한 만큼만 해라, 뭐 그런 식의 규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domestic regulation에 대한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주로 규율을 하는데, 마켓 액세스 오블리게이션이라는 것은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음, 16조 2항을 보면 시작이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려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그 내노라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은 내노라는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 16조의 2항의 첫 번째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in sectors where market access commitments are undertaken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16조 의무는 선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를 양어를 한 양어표다. 그 섹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섹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무다. 마켓 액세스 의무가 그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양어표에다가 그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를 언더테이크 해야만 그 언더테이크한 그 섹터에 대해서 이 마켓 액세스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양어표에다가 그런 커미트먼트를 언더테이크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빼버려요. 그러면 마켓 액세스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야 마켓 액세스 의무라는 게 말이야 이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하는데도 뭐 이렇게 좀 리미테이션을 하고 그러면 위반이 뭐 이런 거 뭐 나 이런 거 정말 수용 못해. 특히 뭐 A 서비스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리미테이션을 정할 필요도 있고 한데 뭐 서비스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 이 분야는. 그러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국내 그 로우 스쿨 그래주에이트들을 위해서 리걸 서비스 이런 거 국내인들을 위해서 남겨줘야 되는데 이거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 하면 외국 로에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리걸 서비스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예 양어표에다가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를 리걸 서비스에 대해서 언더테이크 안 하면 그 16조 2항 문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켓 액세스 의무 자체에 구속을 받지 않아요. 차별만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리미테이션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켓 액세스 조항이 16조가 파 3에 들어가 있지. 파 3의 제목이 뭐예요? Specific Commitment라고 되어 있죠. Specific Commitment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파 2 General Obligation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General Obligation 아니고 Specific Obligation이기 때문에 내가 개방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Specifically 그런 의무를 진다는 거기 때문에 Market Access Obligation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예요. 섹터 스페시픽한 거예요. 반면에 MFN 의무는 아티클 2에 있지만 General Obligation에 들어가 있죠. Part 2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MFN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MFN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양어표에다가 커미트먼트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CPCA에서 분류가 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General Obligation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FN은 해줘야 돼요. Like 서비스이기만 하면 똑같은 대우 해주고 Like 서비스 프로바이더면 똑같은 대우 해주고 WTO 회원국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MFN과 마켓 액세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게트에서는 그렇지 않죠. 게트의 MFN 의무하고 그
그 마켓 액세스에 상당히 그 유사한 게트상의 이제 의무는 뭐예요? 뭐겠어요? 게트 11조겠죠.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이겠죠. 게트 11조에 따르면 퀀터터티브 리미테이션을 뭐 상품 교육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서비스는 그게 마켓 액세스처럼 어떤 리미테이션을 정해서 뭐 몇 개 서비스 이상은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퀀터터티브 리미테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게트의 11조와 유사한 게 게츠의 16조 두 개가 사실은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게트는 뭐 1조건 11조건 무슨 제너럴 오블리게이션, 스페시픽 커미트 뭐 그렇게 분류가 안 돼 있죠. 그냥 다 한꺼번에 돼 있고 랭귀지 자체가 in sectors where market access commitment 뭐 수량 제한 원칙이 undertake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WTO 형국이라면 수량 제한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너럴 오블리게이션이에요. 게트에서는 모든 게 다 제너럴 오블리게이션이에요. 상품 교역은 그 나라가 초이스할 수 없어요. 이거 개방해, 이거 개방 안 해. 초이스할 수 없어요. WTO에 가입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의무들, 비차별 대우, 시장 개방, 공정, 최소 기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아, 이 상품 분야는 내가 뺄게, 저 상품 분야는 뺄게, 민감하니까 그거 못해요. 제너럴 익셉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또 11조 같은 경우는 11조 2항의 예외가 있죠. 뭐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또는 세이프가드라든지 뭐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렇게 못하고 상품별로 협상을 해서 이건 빼고 저건 넣고 못해요. FTA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제가 한꺼번에 또 이제 한꺼번에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FTA라는 거는 WTO 플러스이기 때문에 WTO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 분야를 다 개방하기로 한 거인데도 관세 장벽은 협상에서 관세를 유지할 수가 있죠. MFN 관세에 해당되는 한 유지할 수가 있죠. 그게 못마땅하니까 좀 더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서 두 나라 간에 지들이 협정을 마음대로 맺는 거니까 상품 분야를 초이스할 수 있어요, 그죠? WTO 협정은 이 분야는 관세 철폐하고 저 분야는 안 하고 그건 양자 협정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게트 24조에 의해서 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의해서 그걸 eliminate 해라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뺄 수 있는 게 많아야 20%라고 그랬죠. 또는 뭐 10%, 80 내지 90 이상을 커버해야 되니까 그것도 기간은 10년이고 그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소수의 상품을 뺄 수도 있고 관세 철폐 속도를 더 늦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제너럴리 적용되기 때문에 24조도 그렇게 네 마음대로 빼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제너럴 오블리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는 상품 교육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상품은 뭐 미국산이 들어오고 중국산이 들어오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국내에 그 미치는 뭐 민감도가 그게 크겠어요? 요즘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무슨 화웨이 통신 장비 이런 거 보면 그 칩 내에 무슨 장치가 있어가지고 백도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 이렇게 통신을 하면 그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뭐 중국 공산당으로 전송이 되고 그래서 뭐 상당히 위험하다. 뭐 그렇게 보면 뭐 상품도 민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상품은 그건 뭐 맞는지 틀린지는 좀 잘 모르겠고 일부 상품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상품은 뭐 민감하면 태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게 크게 그런지 않은데 이제 서비스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보이지 않는데 막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들어오고 모드 넘버 3 모드 넘버 4는 이제 이미그레이션 불법 일자리 이런 거하고 막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그 산업적으로 다 적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 서비스 참 규율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네가 민감한 거는 뺄 수 있게 마켓 액세스 의무를 스페시픽 커미트먼트 형태로 오블리게이션을 배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MFN은 그죠? like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그걸 굳이 차별할 필요 있어요? 국내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like 서비스들인데 영향을 미치면 똑같이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하나만 우대하고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트하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규제를 하든지 민감하면. 근데 왜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MFN 의무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요구해도 리저너블 하니까 일반적 의무로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스페시픽 커미트먼트로 빼서 그 민감한 정도를 이제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규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마켓 액세스 조항을 좀 더 살펴보면 A, B, C, D, E, F 6개의 이제 의무가 해당되는데, A는 number of service supplier들을 규제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서플라이어 넘버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럼 마켓 액세스 의무 위반이에요. 그 서비스를 양어표에다가 양호한, as long as 양호한 상황에서는 그 말이죠. 또 value of transaction을 제한할 수 없어요. 야, 외국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뭐 1년에 200만 불 이상은 거래 못해. 그거 안 돼요. total number of operations, total quantity of service output. 뭐 일주일에 5회 이상 거래 못해. 그거 안 돼요. number of employees. 외국 통신업체 100명 이상 그 고용인 고용할 수 없어. 그거 안 돼요. type of legal entity. 외국 업체는 뭐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고, 뭐 합작 이런 거 안 되고, 뭐 유한 뭐 그런 거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외국 그 자본이 우리나라 뭐 통신이나 이런 데 투자할 때 50% 미만만 그 소유할 수 있어. 통신 스탁이나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어. 항상 그 국내 자본이 머저리티 쉐어 홀더가 되게끔 49%까지만 가능해. 외국 자본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6가지 그 리미테이션을 설정하게 되면 마켓 액세스 커미트먼트를 위반하게 되고, 위반하게 되고, 17조는 내셔널 트리트먼트를 규정하는데, 우리가 이미 내셔널 트리트먼트가 뭔지는 알죠. 굉장히 familiar하죠. 거기 뭐 affecting supply of service 이런 말도 나오고, treatment no less favorable 이런 말 나오고, like service and service supplier 이렇게 나와서 like service나 like service supplier 관계에 있는 한 국내 서비스나 업자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덜 유리한 대우를 수입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in the sectors inscribed in each schedul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스케줄에 inscribed 된 섹터에 대해서, 그런 말이니까 역시 specific obligation이지 general obligation이 아니에요. 그래서 national treatment는 선언적으로 지는 의무가 아니고 양어표에 inscribe한 섹터, 내가 내국민 차별하기 싫으면 내국민 차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양업회에다가 인스크라이브 안 하면 돼. 그러면 내국민 제휴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나 국내 서비스 서플라이어 마음대로 우대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마켓 액세스처럼 스페시픽 커미트먼트에 해당된다는 거고, 또 하나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양어표에 설령 inscribe 해서 개방하기로 했어도 그 안에 컨디션이나 뭐 이런 리미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또 규제하게 되면 거기 그 컨디션이 또 subject 적용되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일정한 조건 하에 내국민 대우를 하겠다. 그렇게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다 통하기 때문에 정 외국이 찡찡거리고 막 압력을 넣으면 개방해. 그 대신 내가 필요한 그 규제의 조건이나 이런 거는 거기다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대로.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나 이런 걸 쓰는 거를 유보라고 그래요. 유보. reservation을 inscribe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협상이라는 거는 두 나라만 있다고 치면 그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개방을 할 테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개방해 라고 협상을 하면서 서로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개방을 하기로 한 그 서비스 섹터를 자기 나라 양어표에다가 씁니다. 쓰면 개방이 약속이 된 거고 언더테이큰 한 거고 인스크라이브 된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조건 없이 개방할 수도 있고 조건부로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레저베이션을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방을 얼마나 많이 할 건지를 협상하고 그 개방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할지 조건부로 할지를 협상하는 그 협상이 서비스 분야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써 있고 여러분이 뭐 해도 뭐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런 거는 한국말로 쓰면 더 어려워요. 영어로 쓰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그 커미트먼트를 할 때 개방을 할 때 모든 서비스 섹터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개방하는 걸 딱딱딱 쓰는데 그 하지 않는 건 쓰지 않으면 되죠. 근데 최소한 쓴 모든 그 개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내가 어떤 그 레저베이션을 달고 싶다거나 또는 커미트먼트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그 일일이 모든 서비스에다 그걸 똑같은 걸 쓰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럼 그냥 호라이즌털 라인에다가 딱 써가지고 모든 거에 다 적용되게끔 그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라이즌털 라인이 있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뭐 개방 내용이나 유보 내용이나 그런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페시픽한 그 커미트먼트를 쓸 수 있는데 각 섹터별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양어를 할 수 있고 또 MFN 의무도 비록 그 General Obligation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상품보다는 서비스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GET 2조를 보면 GET 1조와 차이점이 2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GET 2조의 2항을 보면
A member may maintain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provided that such a measure is listed in Annex on Article 2 exemption 이렇게 돼 있어서 그 MFN 의무의 예외가 되는 어떤 그 규제를 하고 싶다, 이건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NX에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하면 그게 exemption 목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대로 규제를 계속 메인테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품 분야의 아티클 1은 그렇게 못하죠. 무슨 내가 하고 싶은 뭐 어떤 나라가 하고 싶은 그 MFN 위반 규제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exemption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아티클 1에는 예외가 되는 게 밑에 이렇게 historical exemption이 있고 일반적 예외가 있고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되면 예외가 되는 거 아니면 아닌 거지. 그 나라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런 규제는 내가 예외하고 싶어 그렇게 쓸 수 없죠. 근데 개츠에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저게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 그 회원국이 될 때 WTO 회원국이 될 때 딱 한 번이 딱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때 기회를 놓치면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나도 이제 액세션 같은 거 할 때 액세션 할 때 이제 그걸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로 국가 간의 차별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뭐 필요가 있다든지 뭐 기존에 그게 있었다든지 근데 그거 없애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뭐 그런 거는 거기다 이렇게 써서 그 리스트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데 지가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입할 때라든지 체결할 때 이때 협상이 되잖아요, 그죠? 협상이 돼서 가입 승인을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많이 줄줄줄 쓰면은 여러 나라들이 너 가입하지 마 이래버린다고. 왜 들어오려고 그래? 이러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협상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끔 한 게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양화표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무를 적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WTO 양화표를 보면 저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 파일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ll sectors included in this schedule 그래서 이렇게 horizontal line이 딱 나오고 여기 첫 번째 칼럼이 이제 limitation on market access 이렇게 돼 있고 limitation on national treatment 이렇게 돼 있죠. additional commitment 이렇게 돼 있어서 reservation을 모든 섹터에 적용되는 그 horizontal reservation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market access 의무에 대한 reservation, national treatment 의무에 대한 reservation 여기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arket access에 대한 reservation을 저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뭐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에 리스티드 된 스탁에 대해서만 투자가 허용된다든지 aggregate foreign investment이 cannot exceed 10% per each company 이렇게 돼 있어서 수량적인 좀 제한을 둔다든지 그래서 마켓 액세스에 대한 어떤 reservation 여기다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르게 되면은 그런 내용대로 규제는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거죠. 비록 그게 마켓 액세스 의무에 위반되더라도 그런 말이고 오른쪽에 보면 limitation national treatment 해가지고 뭐 amount of foreign investment must be at least 50 million won. 그리고 숫자가 3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거는 mode number 3에 대한 제한이다. mode number 3에 대한 reservation이다 하는 걸 표시하면서 외국 투자는 그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미국인이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커머셜 프레젠스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그 모드 넘버 3에 대한 제한이죠. 그러니까 3라고 표시해 놓고 레저베이션을 달면서 5천만 원 이상은 투자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은 투자할 수 없어.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에는 제한이 없죠. 여러분이 뭐 회사 스탁 사는데 5천만 원 이상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죠. 그러니까 저기다 이렇게 쓴 거고, 저거는 리밋 마켓 액세스 이슈가 아니고 내셔널 트리트먼트 이슈예요. 왜냐하면 마켓 액세스는 그 오퍼레이터의 숫자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토탈 에셋에 대한 제한이지, 이렇게 인플로이에 대한 제한, 그런 거지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거기 없죠. 6가지 중에. 그러니까 저거는 이쪽이 아니고 차별 이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썼던 거고, 저렇게 레저베이션 해두게 되면 저런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인이 투자를 5천만 원 이상 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레저베이션의 의미고, 그다음에 섹터 스페시픽한 그 레저베이션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 왼쪽에 보면은 섹터를 이렇게 인디케이트하죠. 그래서 뭐 아키텍처 서비스, 뭐 엔지니어링 서비스, 인테그레이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가로하고 CPC 코드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저기에다 이렇게 딱딱 인디케이트된 분야, 그거는 일단 개방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다 인디케이트 안 된 나머지 분야들은 개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방 안 한 거는 마켓 액세스나 내셔널 트리트먼트 의무가 적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첫 칼럼에다 쓴다는 거는 마켓 액세스나 내셔널 트리트먼트를 적용받겠다 하는 의사표시인 거고, 그렇게 개방을 했더라도, 그게 개방했다는 거예요. 개방했다 하더라도 이 마켓 액세스 칼럼이나 내셔널 트리트먼트 칼럼에 그 컨디션이나 리미테이션을 또 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저베이션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모드별로 숫자가 있죠. 1, 2, 3, 4. 각 모드별로 어떠한 내용을 레저베이션을 달지를 씁니다. 근데 어떤 모드에는 그 숫자가 글씨가 none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none 뭐겠어요? 아무런 레저베이션을 안 달겠다 이 말이죠. 무조건 개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예를 들면 모드 넘버 1, 2, 3에 대해서 마켓 액세스나 내셔널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전부 none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개방하겠다 이 말이니까, 그 우리나라 영어표니까 우리나라는 저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외국 애들 아무리 들어와도 나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난 무조건적으로 개방할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개방 협상이라는 것은 왼쪽 칼럼에 좀 더 많이 상대방이 쓰도록 만드는 거고, 오른쪽 칼럼에는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냥 논으로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서로 푸시하면서, 쟤를 그렇게 하려면은 쟤도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분야를 양보해야 되니까 나도 좀 논으로 하고 너도 이건 논으로 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 협상인 거예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한 나라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써 있는 나라, 오른쪽에 논이라고 많이 써 있는 나라, 그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한 나라고, 낮은 수준의 개방을 한 나라는 여기에 몇 개 안 써 있고 그나마 써 있는데도 오른쪽에 주저리 막 레저베이션을 단 나라, 낮은 수준의 개방을 한 나라죠. 그 unbound, 특정한 모드에 대해서 unbound 이렇게 쓰면 논의 반대예요. 나는 모드 4에 대해서는 나는 저 구속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이니까, 내가 어떤 규제를 하든 그 권한을 내가 확보하겠다 그 말이니까, 내셔널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그렇고 마켓 액세스에 대해서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니까, 언바운드를 많이 쓴 나라는 마치 오른쪽은 개방한 것처럼 했지만
왼쪽은 오른쪽에다 언바운드를 잔뜩 써놓으면 개방하지 않은 것과 거의 비슷한 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언바운드라고 쓴 거를 known이라고 바꾸는 또는 이렇게 말로 막 썼어도 그 말로 쓴 레저베이션 부분을 없애는 그게 이제 서비스 자유화 협상의 목표고 대개 모드 4는 언바운드라고 일단은 많이 써요 나라들이 이미그레이션 이슈잖아. 그리고 accept 해가지고 허용할 내용을 좀 이렇게 씁니다. 일단은 언바운드 해놓고 때려놓고 accept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허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자유화할 부분을 이렇게 말로 표시하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마켓 액세스 이슈도 아니고 내셔널 트리트먼트 이슈도 아닌 거는 오른쪽에 어디셔널 커미트먼트에다 이렇게 써요. 레저베이션을. 말레이시아의 양화표를 말레이시아의 WTO 양화표를 한번 보면 오디오 비주얼 서비스 중에서 모션 픽처 비디오 테이프 뭐 해가지고 CPC 96113 또 7524 이렇게 있어서 그 오디오 비주얼 서비스 중에서도 그 세부 분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요 96113에 해당되는 그거 하나만 개방했다는 말이에요, 저게. 그 코드 넘버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하나도 개방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96113 저거 모션 픽처 비디오 테이프 저거 하나만 개방했다는 얘기고 그 개방한 것도 규제가 엄청 많죠. 모드 1은 커머셜 프레젠스 형태로만 들어와라. 그 말은 공중으로 쏘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모드 1에 대한 규제죠. 그 못한다는 것도 규제니까 그렇게 쓰고 모드 3도 only through a locally incorporated joint venture corporation of Malaysian individual and Malaysian controlled corporations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뭐 회사를 모션 픽처에 대해 회사를 설립할 때도 단독으로 들어올 수 없고 말레이시아 그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만 들어와라. 그런 말이니까 모드 넘버 3에 대한 리걸 엔터티에 관한 제한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쓴 거고 이쪽이 아니고 모든 4는 당연히 언바운드 이렇게 시작되고 조금만 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는 또 브로드캐스팅 서비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요 7524 그거만 개방했다는 얘기고 모드 넘버 1은 또 그것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20% of total screening time and dubbing into the national language may be required 이렇게 돼 있어서 외국 그 모션이 아니고 뭐야 외국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는 스크리닝 타임의 20%만 허용이 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뭐 365일 저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면 20%만 외국 브로드캐스팅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1년에 20%만 20%에 해당되는 분량만 방송할 수 있게 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만 틀 수 있겠죠. 나머지는 국산으로 이렇게 깔아버리고 그렇게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도 더빙이 필요하다고 되니까 외국어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더빙을 해서 반드시 방송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모드 3, 4 이런 건 다 언바운드 처리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테크니컬 피저빌리티 때문에 우리 언바운드 이렇게 좀 약간 페이스 세이빙하는 익스큐드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합니다. 민감하니까 그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특히 뭐 이런 거 규제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양화표를 읽으면 되고 이거는 제가 뭐 옛날 사드 보복 중국이 취했을 때 뭐
정부가 WTO에 제소한다 그러면서 사실 제소도 제대로 못했지만 하여튼 한참 농장에 붙었었어요. 근데 뭐 저하고 정부 간의 의견이 막 대립이 되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문에 쓴 건데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한국의 WTO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이 사드 보복이 뭐예요? 운하에서 뭐 사드를 저 미국이 설치하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이 협조하니까 그죠? 중국이 이렇게 자기 안보를 위협하는 걸 니들이 들여와 감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한한령 이런 것도 내리고 뭐 하면서 중국의 여행객들도 한국으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뭐 타격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럼 과연 그런 보복의 일련의 조치들이 그 중국의 WTO 양어 내용에 위반되느냐? 위반되면 우리가 WTO 제소할 수 있죠. 효과적으로 승소 판정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위반되지도 않는데 제소하고 뭐 하면서 그걸로 하는 거는 오히려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위반되지 않는 걸 뭐 위반된다고 국민한테 얘기하면서 응?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나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이 코웃음 칠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우리는 위반되지 않겠는데 쟤들이 WTO에 제소한대. 그러면 중국이 그 사드 보복을 풀겠어요? 제소해봐라. 시간만 지나고 패소 판정 받을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히 해석을 해야죠, 그죠? 그냥 뭐 위반된다고 하면서 막 국민들한테 막 WTO 가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죠. 일단 정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슈였는데 그 중국이 취한 그 조치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이렇게 가는 게 대폭 줄었죠. 그래서 뭐 한국 경제가 좀 휘청거리고 중국 뭐 유커가 뭐 안 오니까 백화점 매출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울상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호텔과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중국의 양어표를 보면 이렇게 모드 넘버 1 특히 2, 모드 넘버 2는 이렇게 non으로 돼 있으니까 non으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개방했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한국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 이런 거를 유커들이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저기 위반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소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위반이다.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중국이 한국 호텔과 여기 레스토랑을 못 가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을?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못 하는 거지. 여행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거지. 호텔과 레스토랑을 사용하는 걸 못 하게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인이 개인 베이스로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행객으로 혼자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 여행 알선 업체를 이용할 수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지가 들어오면 돼요. 한국 호텔에 묵으면 그게 돌아가면 그 사람이 처벌받아요? 아니잖아요. 레스토랑 이용하면 처벌받아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호텔과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임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양어표를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중국이 취한 조치는 이 travel agency and tour operator 서비스 여기를 보면 중국 측 양어표를 보면 저쪽 오른쪽에 보면 모드 넘버 3에 저 except란 말이 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그 중국 내에 그 조인트 벤처나 홀리 오운드 형태로 설립한 트래블 에이전시가 중국인들이 해외로 트래블링하는 그 액티비티에 종사하는 거를 중국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를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뭐냐면은 중국 내에 있는 트래블 에이전시가 한국으로 그 중국인들을 이렇게 날르는 거 그걸 못하게 트래블 에이전시를 조진 거죠 한마디로 한국말로
조져된 거죠. 그걸 명시적으로 조졌는지 세무조사로 조졌는지 하여튼 너 그거 주선하면 너 죽어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알아서 다 그걸 안 하게 되니까 트래블 에이전시가 그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들을 못 나르니까 결과적으로 유커들이 못 오게 되고 그래도 개인 베이스로 오는 사람은 왔었어요. 그것까지 막은 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보가 돼 있어요. 저렇게 유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WTO만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트래블 에이전시 뭐 저기 사용하게 규제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Chinese traveling abroad에 대한 규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규제고 그거는 유보가 돼 있다니까. 명시적으로 딱 유보가 돼 있어요. 그 유보의 권한이 정당한 권한이에요. 그렇게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고 중국 편을 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 뭐하러 중국 편을 들겠어요. 일단 법적인 거는 정확히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이제 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좀 시간이 좀 이런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또 발표도 있죠. 발표도 있기 때문에 발표 누구죠? 오케이, 갬블링 케이스 발표도 있고 혹시 뭐 법률가인데 뭐 외부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렉처나 이런 걸 제가 초빙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제가 duly notify 하고 안 그러면 요정들 하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서비스 분야를 조금 더 하고 트립스 교육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도 시간이 남으면 넘어갑니다. 오케이.